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의 케빈 킴. 곽현입니다. 대표님,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후!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가 이제 1주년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얼마 전에 구독자가 3,000명을 넘었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이 채널을 시작해서 유튜브를 한 지 이제 정확히 1년이 되었고요. 그동안 시청해주시고 구독으로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구독자 3,000명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씀하고 다니셨다던데, 그럼 이제 저희 채널 문 닫는 건가요? 그럼 안 되고요. 사람의 욕심에 끝이 없다고 3,000명이 넘으니까 좀 더 큰 목표를 달성하고 싶더라고요. 단 무조건 구독자를 늘린다기보다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처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한인분들에게 또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미국 부동산에 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 24편에 이어서 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영화 놈놈놈을 살짝 패러디해서 쓰느님, 모으느님, 버느님이라는 주제로 렌트냐 자가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네. 현희 씨, 현희 씨께서는 이 셋 중에 어떤 님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마 모으는 님이 되고 싶은 쓰기만 하고 있는 인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희 씨는 지금 모으는 님이거나 아니면 곧 모으는 님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정말 그러면 좋겠는데요. 대표님은 어디에 속하세요? 저는 버는 님으로 가고 싶은 모으는 님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미국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좀 드리고자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놈놈놈을 패러디 하셨다고 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님자를 놈으로 바꿔서 들으면 되는 건가요? 혹시 현희 씨 뭐 찔리시는 게 네, 아주 제가 불안합니다, 지금.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 미국 생활이 지금 20년째인데요. 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위에 언급한 대로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부동산과 자산관리 채널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낮은 레벨은 아무래도 쓰는 님일 것 같은데요. 저도 계속 겪고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 벌던 것에 비하면 절대적인 수치로는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도 생활비가 항상 좀 모자라고요. 이 알뜰하게 생활한다고 하는데도 희한하게 잔고에는 남는 게 없어요. 보통 처음에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시면 유학생 신분이든 투자 이민이든 또는 가족 초청이 됐든 간에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 차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고 하지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소모가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기간은 사실 저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미국으로의 이주를 하루 이틀 생각해서 결정 내리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막상 언어 문제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일도 하나하나 적응을 해야 되니까요. 어떤 문제들은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쉽지가 않아요.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캘리포니아 같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비용이 월 지출에 굉장히 한국보다 비싸고요. 미국 생활 물가가 한국에 비해서 싸다고는 하는 의견들이 있지만 사실 주거 비용이나 여러 가지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시킬 만큼의 다른 비용이 절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의료보험 등 한국에서 원천 징수라고 하나요? 네. 그에 해당하는 비용도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연봉이나 사업 소득이 높더라도 내 손에 주는 수입은 늘 부족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저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혀가면서 배우느라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지금 혹시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공감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적응을 좀 하신 분들께서는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이제 케미 부동산과 함께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쓰는 님으로 조금 고생하다가 적응해서 모으는 님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응을 이유로 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쓰느님에서 너무 오랜 동안 머물러 계시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사람이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빨라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자기만의 속도를 갖는 것과 적응을 핑계로 그대로 안주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이 적응을 했다, 안 했다의 명확한 경계는 사실 없잖아요. 어제 적응을 한 것 같다가도 오늘은 또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100% 적응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자산관리 문제는 분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입과 지출의 패턴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셨다면 돈 문제에는 적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네. 쓰는 힘에서 모으는 힘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계기가 없다면 사람이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그 계기를 하루라도 빨리 직접 만드시는 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하세요. 쓰는 힘에만 평생 머무르기도 하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저도 지금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이 쓰는 힘인 건가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4회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월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미리 떼어서 저축하지 않으신다면 쓰는 힘이 맞습니다. 네, 접니다. 렌트비 비싼 지역에서 구체적인 자가 구매 계획 없이 수입의 50% 이상의 렌트비를 지출하고 계시는 분 또한 쓰는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격을 좀 드리자면 쓰는 힘, 오늘 이번 달 올해도 렌트비가 버는 힘의 주머니를 불려주고 계시거든요. 어찌 보면 남 좋은 일 시켜준다는 거죠. 이렇게 네. 안타깝습니다. 아, 근데 이 쓰느님 구독자분들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수입이 부족해서 저축도 못하고 그래서 렌트에 살고 있는 것도 정말 억울한데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상처가 된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래도 현희 씨는 집 구매를 구체적으로 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그렇긴 하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목표를 세우셔서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지출에 대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렌트비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자각 없이 그냥 포기하고 안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라는 것만 좀 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렌트비 내다 보면요. 당연히 모을 돈이 없고 그럼 다음 단계로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굴레를 하루빨리 벗어날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절대 마시고요. 돈이 잘 안 모아지신다면 1년, 2년 불편을 감수하시더라도 렌트를 저렴한 곳으로 옮긴다라든지 아니면 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미국 생활이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은 다람쥐 첫 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무서운 자본주의 얼굴이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와, 정말 무섭네요.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쓰는 님, 모으는 님, 버는 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모으는 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모으는 님일까요? 일단 어떤 식으로든 인컴이 지출을 넘어서면서 그 차액을 잘 모으는 상황이 된다면 모으는 힘이 되시는 거고요. 부동산 측면에서 보자면 자기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그래도 저축 규모가 작지만 모으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주택응자를 갚아가는 것이 적금을 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니까요.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500불짜리 적금을 들 것이냐, 1500불짜리 적금을 들 것이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24회 영상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어떻게 불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끝판왕, 버는 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최종 목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모은 돈으로 돈을 벌게 만드는 분이 바로 끝판왕, 버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금은 일해서 번 돈으로 부자가 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자산가가 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높은 수입 자체가 아니라 그 여유 자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셔서 몇 배 또는 몇십 배로 자금을 불려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투기나 사기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당하게 번 돈으로 여유 자금이 생기신다면 적법하고 건전한 투자로 더 빨리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수입이 늘어나면 여유 자금도 늘어나고 이렇게 모아서 투자하다 보면 버는 힘으로 레벨업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로 종잣돈을 잘 모아서 안정적이면서 투자 수익이 좋은 지역에 세컨홈을 사셔서 렌트를 받으신다면 바로 돈으로 돈을 버는 힘에 등극하시게 된다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결국 쓰는 님의 렌트비가 버는 님의 자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는 힘에 머물지 마시고요. 하루빨리 버는 힘이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채찍질해 드리는 것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는 힘으로 가는 과정에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셔서 물론 앞으로도 잘 하시겠지만 위험을 최소화하시면서 자산을 잘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투자처든지 직접 꼼꼼하게 잘 알아보시고 또 공부하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투자형 세컨홈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세컨홈은 내가 사는 첫 집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전문가도 꼭 만나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한참 멀었지만 저도 버는 힘이 되면 대표님께 연락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현희 씨가 빨리 모으는 힘을 되시고 또 레벨을 업 하셔서 투자형 세컨홈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캐치프레이즈 한번 외칠까요?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쓰는 힘이세요? 모으는 힘이세요? 아니면 버는 힘이세요? 아직 쓰는 힘이지만 오늘 영상으로 자극을 좀 받으셨다면 구체적인 계획 세우셔서 저와 함께 모으는 힘 그리고 버는 힘 되는 습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다시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서 집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상생 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